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휴식들 취하고 계시겠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새벽에 밤 12시가 지나서 28일 밤 12시가 지나서 그 패스트 트랙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뭐 그 과정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또 현행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사보임한 절차도 다 문제가 있고 사임을 안 했는데 보임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아무튼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밀어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 치러질 총선거 관련해서 비례대표가 이상한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새벽에, 그러니까 28일 밤에 12시가 넘어서 회의실을 바꿔가면서 벼락치기로 날치기 통과시킨 패스트 트랙, 이것이 이제 신속처리 법안이죠. 신속처리 법안. 여기에는 원래는 그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태울 수 있는 건데 사실상 공수처법이라든가 뭐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또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 관련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근데도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29일 날 오전에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여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거는 그 여당과 청와대가 어차피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일단 이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는 거지. 신속 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거지. 그게 이제 통과된 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330일 이내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야당에서 한국당에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문제가 된다면 현행법과 헌법과 문제가 배치된다면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해석도 요구하고 물론 뭐 헌재 위원들이 다 이 정부 들어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큰 기대는 안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다방면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질문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선정은 됐으니까 본안 심사를 위해서 올라갈 텐데 국회 이제 그래서 다 표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유야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지 뭐 공수처법도 있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거는 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청와대에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선거법 관련된 부분일 거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이제 이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나 여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때 취해야 될 행동은 야당도 한국당만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야당도 한 너댓 개의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 그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정의당에게 제일 유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도 군소 정당을 많이 만들어서 너댓 개로 나누어서 한국당을 제일 그 중심축에다 놓고 거기 애국당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뭐 청년당인가 뭐 새벽당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 이런 걸 해서 뭐 그 국회의원은 그 선출직 국회의원은 한국당을 밀고 비례대표는 이제 보수 쪽 애국당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쪽으로 밀어서 지금 그 청와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 민주당 수를 줄이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더라도 정의당이나 평화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서 비례대표 숫자를 확보해서 전체 의석수를 뭐 한 180석 이렇게 유지해서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에서 한국당을 찍어도 그 표가 다 정의당으로 간다고 하니 그러면 군소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보수에서는 일단 그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고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고 비례대표는 이 보수 쪽 군소 정당을 찍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가 민주당 쪽이나 정의당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냐고 보수 쪽에 그대로 그 표가 남아있도록 하는 이것이 아마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렇게 가야 될 거다. 제가 그렇게 29일 날 이제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고 한 이틀 지나니까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추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구나. 감각이 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킨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안건들 중에서 총선 관련해서 비례대표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는 이러한 전략을 짜가지고 대응을 해서 표가 좌파로 가지 않도록 여전히 그냥 우파에 머물러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우파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어제는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쏘았고요. 그렇게 평화가 왔니 전쟁은 끝났니 작년에 그렇게 떠들어댔었는데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또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중거리도 뭐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반응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날렸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 좀 유엔이나 미국에서 세게 나가가지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는데 아마 미국은 아직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주 그냥 약한 그 반응만 논평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더 세게 해야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뭐 김정은이 하수인도 아닌데 상전인 것처럼 굽신거리고 말이죠. 거기에 그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렇다면 무슨 판문점 회담 이런 거 다 우리는 취소한다 오늘부로.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파기한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도 강력 대응하겠다.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 이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럽. 무슨 약점이 잡힌 건지 아니면 무엇을 노리고 그러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9시 반쯤 당진 그 구도심 쪽을 지나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시내에 가게들이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야, 이 정도로 심각한가. 야간 영업, 야간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으니까 불 켜놓고 가게를 문 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낭비이고 불필요한 거죠. 사람이 왕래하고 다녀야 불도 켜놓고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런 것들 완전히 불 꺼진 정말 도시, 폐허가 된 도시처럼 그렇게 오싹했고 또 그 심각성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아, 경제적으로 심각하구나. 안보는 이미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무너진다면 남는 게 뭐겠어요? 없잖아요. 안보와 경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작년에 어느 정당에서는 평화가 경제다 이런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평화가 경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평화가 경제예요. 그 평화라는 것이 어제 김정은이가 포탄을 날리므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사기 평화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사기 평화에 무슨 안보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보는 한미 관계가 돈독해질 때 거기에 안보가 자동으로 따라오고 경제적인 부분도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이게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빨리 이제라도 제자리를 잡고 회복이 되고 수습이 되어서 완전한 상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패스트 트랙 뭐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한마디 했고 여권 내부 국회의원들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아마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청 또는 뭐 이 수사권 조정 또 그 검찰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가다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죠. 이거는 끝까지 가서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